어젯밤 잠은 충분히 잤습니다. 시계로만 보면 8시간. 시간이 모자라진 않았죠. 근데 눈을 뜨는 순간 한쪽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고 머리는 안개에 낀 듯 멍하고 들어오는 빛이 유난히 거슬립니다. 잠에서 개운하게 깬 게 아니라 두통과 함께 깬 겁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잤는데 왜 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결론을 내죠. 잠이 부족한가 보다, 더 자야겠다. 아니면 내가 관리를 못해서 피곤이 쌓여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더 오래 자려고 하고 주말에 막 몰아서 자고 합니다. 그런데도 머리는 또 아픕니다. 이쯤 되면 내 몸이 뭔가 잘못된 건가 싶어지죠. 근데 여기엔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추를 바로 끼우면 잠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을러서 관리를 안 해서 아픈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잠의 길이가 아닙니다. 8시간을 누워 있었어도 실제 뇌가 회복하는 방식으로 잔 게 아닐 수 있어요. 잠을 잤는데도 뇌는 쉬지 못한 거죠. 오늘은 잠을 잤는데도 왜 뇌가 못 쉬었는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뇌 깊숙한 가운데 작지만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시상하부인데요. 여기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잠을 켜고 끄는 스위치, 언제 졸리고 언제 깊이 잘지,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조율해요. 근데 편두통이 시작되는 발생기도 바로 이 근처에 있습니다. 실제로 편두통이 터지기 며칠 전부터 이 영역의 활동이 달라진다는 게 영상의학으로 관찰된 사실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수면을 다루는 곳과 편두통이 시작되는 곳이 같은 동네에 붙어 있다는 거. 그래서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쪽이 같이 흔들리는 거죠. 수면이 무너지면 편두통 쪽이 같이 출렁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잠이 무너지는 게 무슨 수로 통증까지 건드릴까요? 그 연결고리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비유 하나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몸 안에는 통증을 스스로 가라앉히는 제어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충분하면 통증 경보는 둔감해져요. 작은 일엔 쉽게 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 힘이 바닥나면 별거 아닌 자극에도 경보가 쾅 울리게 됩니다. 이 힘을 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물이 담기는 저장고가 물통이겠죠? 이 물은 깨어있는 동안 물통에서 조금씩 줄어듭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자극을 견디고 하루를 버텨서 생활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죠. 그래서 밤마다 다시 채워 넣어줘야 됩니다. 이 물을 채워 넣는 통로를 수도꼭지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수도꼭지는 잠을 잘 때만 열려요. 그런데 핵심은 그냥 누워있다고 수도꼭지가 막 열려서 물이 채워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잘 때만 물이 채워져요. 그리고 그 제대로가 정확히 뭔지, 그게 사실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제대로 못 자면 밤새 누워있어도 물통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통증 경보가 예민해진 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시계로 8시간을 잤는데 정작 채워져 있어야 할 물통이 비어 있는 것, 이게 바로 가짜 수면입니다. 시간은 채웠는데 회복은 비어 있는 잠인 거죠. 자, 물통이 비어있는 채로 하루가 시작되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자극, 밝은 빛, 소음, 약간의 긴장에도 편두통 회로가 더 쉽게 열리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두통으로 또 긴장으로 시달리게 되면 그날 밤에 다시 깊은 잠으로 못 내려가게 돼요. 통증 자체가 수면을 얕게 만들고 자꾸 깨우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물통은 당연히 더 비어있겠죠? 못 잤으니까요, 밤에. 못 잔 밤이 아픈 낮을 만들고 아픈 낮이 또 못 자는 밤을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돌고 도는 거죠. 어떤 분은 편두통 때문에 잠을 설쳤어 라고 느끼시고요. 어떤 분은 못 자서 편두통이 왔어 라고 느끼세요.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둘은 서로를 끌고 들어가는 한 쌍입니다. 진짜 질문은 몇 시간 잤느냐가 아닙니다. 물론 절대적인 시간이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건 기본 조건이고요. 하지만 연구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다른 핵심 요소들이 있어요. 충분히 자도 자주 수면이 끊기면 적게 잤을 때보다 오히려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잤느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제대로의 정체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통증을 스스로 제어해주는 힘, 그걸 물이라고 했고, 이 물이 담기는 저장고가 물통이었고, 이 물통을 밤사이 제대로 못 채우고 아침을 맞는 그 비극적인 상황이 가짜 수면이었고요. 이때 작은 자극에도 우리 통증은 쾅 울렸고, 물통을 채우는 통로가 잠잘 때만 열린다고 하는 수도꼭지였어요. 근데 이 수도꼭지가 물을 내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법칙이 3가지 있는 겁니다. 첫째는 언제 자느냐입니다. 수도꼭지는 아무 때나 같은 세기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 몸에는 해에 맞춰서 도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해가 지면 잘 시간, 해가 뜨면 깰 시간으로 몸 전체를 맞추는 24시간 리듬이에요. 이 생체 시계가 수도꼭지의 수압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대, 대략 밤 10시에서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이때가 수압이 가장 센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자고 있으면 같은 시간을 자도 물을 왕창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새벽 2시 이후에 잠들면 아무리 푹 자더라도 그 시간은 수압 자체가 약해서 나오는 물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 자도 오래 자면 되지가 통하지 않아요. 우리 몸은 시계가 아니라 해를 기준으로 회복하니까요. 둘째로 얼마나 깊이 잠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시간에 자더라도 조건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수도꼭지를 확 열어주는 게 깊은 잠입니다. 얕은 잠에 머물면 수압이 아무리 좋은 시간에 자더라도 수도꼭지는 살짝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조금밖에 안 채워집니다. 깊은 단계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수도꼭지가 끝까지 열리고 그 물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채워도 좋은 시간에 누워도 깊이 잠이 못 내려가면 물을 거의 못 받습니다. 셋째, 끊기지 않고 자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그 깊은 잠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잠들고 나서 깊은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보통 2-30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가라앉듯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깨버리면 그 자리에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요. 다시 얕은 데로 끌어올려져서 그때부터 또 2-30분 들여서 내려가야 합니다. 자주 자다 깨다 반복하시는 분들은 깊은 잠에 도달하기 전에 끌려 올라와 버리는 그 상황이 밤새 반복됩니다. 결국 수도꼭지가 확 열리는 깊은 잠의 구간에 거의 머무르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하죠. 이 3개가 무너지면 8시간은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더 오래 자라는 게 아니죠. 방금 말한 3가지를 복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언제입니다. 해가 진 시간에 자고 있어야겠죠. 회복은 우리 몸이 정해둔 시간대, 대략 밤 10시에서 새벽 2시에 가장 회복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엔 잠들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은 이게 힘드세요. 그래서 수면 시작하는 시간을 1시간 당겨라, 이 정도로 티칭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잠드는 시간을 매일 비슷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생체 시계 자체가 흔들려서 정작 그 시간대에도 회복이 잘 안 일어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주말에 몰아자는 걸로 평일에 놓친 회복이 메워지지 않는 이유가 이거죠. 깊이 자야 합니다. 잠들기 직전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기 전에 그날 스트레스와 내일 걱정을 다시 꺼내보는 건 막 가라앉으려는 몸을 다시 각성시키는 행동입니다. 잠들기 3-40분 전부터는 강한 빛과 자극, 뭘까요? 핸드폰이랑 TV, 이런 강한 빛과 자극을 줄이고요. 몸을 의도적으로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깊은 잠은 억지로 만들 수 없지만 깊이 내려갈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수면의 끊김도 해결해야겠죠. 자꾸 우리를 깨우는 것들을 사전에 없애야 됩니다. 야식은 수면을 얕게 만드는 대표적인 문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는 방에는 빛이 한 톨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암막 커튼을 치셔야 돼요. 온도도 굉장히 중요해서 자기 전에 내 방의 온도를 체크할 수 있게 온습도계를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수면을 얕게 만드는 상황들을 하나씩 제거하셔야 해요. 깊은 잠을 늘리려고 애쓰기 전에 깊은 잠을 깨트리는 상황을 치우는 게 먼저인 거죠. 근데 이미 수면, 그 다음에 긴장, 편두통, 이런 통증의 균형이 많이 무너져 있다면 단순히 잠을 더 자세요 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요.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고 잠을 못 자니까 다음날 통증이 더 예민해지는 이런 상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집니다. 이럴 때 치료의 핵심은 무조건 잠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거죠. 과하게 긴장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밤새 통증 신호를 보내는 목과 어깨의 긴장을 치료적으로 풀어주고 몸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수면을 정상화하는 거. 수면을 시작하는 게 힘든 입면장애나 수면이 계속 끊어지는 유지장애를 치료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더 자야 한다가 아니라 통증과 수면이 서로를 망가뜨리는 고리를 어디선가 끊어야 한다는 걸 인지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 한 가지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게을러서 또는 의지가 약해서 아프신 게 아니에요. 수면 시간을 채우려고 열심히 채웠는데 회복이 안 되는 방식으로 자고 있었을 뿐인 거죠. 오늘 밤부터 몇 시간 잤나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충분히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개선했는가? 그리고 수면이 끊기지 않도록 수면 환경을 잘 조성했는가? 이게 진짜 수면과 가짜 수면을 가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내 몸을 지키는 기준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공유 드릴게요. 다음 컨텐츠에서도 편두통에 관련된 내용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